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라운드가 끝나기 무섭게 바로 16라운드가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얼마 전에 또 15라운드를 뛰었던 것 같은데 바로 16라운드가 이어지는데요. 과연 16라운드는 어떤 경기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현재 K리그1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1위는 대전, 2위 전북, 3위 울산, 4위 김천까지는 이전 라운드와 같고요. 5위, 6위, 7위, 8위의 경우에는 이전 라운드에 비해 다소 변화 있었습니다. 5위 포항, 6위 광주, 7위 강원, 8위 서울이 됐고요. 9위부터 12위까지는 안양, 수원FC, 제주SK, 대구FC로 이어집니다. 우선 15라운드 경기 목록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제주SK, 두 번째는 대전과 포항, 세 번째는 대구와 전북, 이어서 김천과 서울, 강원과 안양, 그리고 광주와 울산이 맞붙습니다. 이번 라운드 첫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 19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수원FC와 제주SK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 홈팀 수원FC부터 보겠습니다.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10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쉽게 지는 팀이 아닙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의 단단함이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 좀 있고요. 서울 원정은 꽤나 어려운 또 경기인데 그러한 경기에서도 승점 획득에 성공을 하면서 수원FC가 이제는 좀 강등권에서 탈출하겠다라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적인 확실성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매경기 멀티 득점 내지는 다득점을 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데르손을 받칠 만한 선수, 그리고 안데르손이 조금 더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만한 선수들이 좀 더 분발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용, 윤빛가람, 지도원 선수는 출전이 어려운 가운데 직전 경기 또 서재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출전은 다소 불확실해 보이는 현재 수원FC의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제주SK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제주의 현재 순위는 1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전북 상대의 무승부입니다. 사실 전북 현대라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는 것은 충분히 괄목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는데요. 공격을 잘하면 수비를 못하고 공격을 못하면 수비를 잘하는 굉장히 공수의 언밸런스가 있었던 제주이기 때문에 최근 사실 수비진에서 실수가 안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만 직전 전북전처럼 수비가 무실점을 했을 경우 이럴 때는 공격에서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이런 언밸런스를 좀 줄여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부상도 크게 없고 징계도 크게 없는 만큼 제주 SK는 완성된 전력으로 수원 원정을 떠나서 경기를 잡아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누가 더 안정적인가에 담아봤습니다. 수원FC의 골키퍼 안준수, 그리고 제주SK의 골키퍼 김동준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두 선수들은 국가대표에도 간 적이 있었죠. 안준수 같은 경우에는 연령병도 갔었고요. 김동준은 또 A대표팀도 경력이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 현재는 대표팀과 멀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꽤나 안정감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인 만큼 이 두 선수 중 어떤 선수가 클린시트에 조금 더 가깝냐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제주SK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5월 27일 화요일 19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대전 하나시티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위 대전 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일부 흐름을 뒤집어냈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최하위 대구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의 득점을 기록하면서 또 2대1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그래도 대전 하나시티즌이 승리를 했다는 것, 그리고 한 경기가 더 많이 이뤄진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전에게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개막전을 기억해 본다면 이번 경기는 대전에게 조금 더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주민규의 맹활약에 힘입어서 대전이 포항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또 대전 하나시티즌이 기억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현재 안톤, 임덕근, 정재희, 밥신, 김문환, 마사 등의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서 전력은 다소 약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포항도 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는 5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안양 상대로 완승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연패로 인한 흐름의 저하가 없다는 것을 포항 스틸러스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고요. 올해의 포항은 꽤 강력한 팀 중 하나라는 걸 또 안양과의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득점 루트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김인성 그리고 어정원의 득점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앞으로도 좀 다양한 루트를 계속해서 뚫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포항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호재 선수에게 혹은 다른 선수에게 득점이 집중될 경우 그 선수들에 대한 수비가 강해지면서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풀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양전과 같은 득점 기록은 꽤나 좋은 또 지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안재준, 완델손, 이동희, 김종우, 조성욱, 이창우 등의 선수가 경기의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다소 어려운 상황인데요. 부상은 올해 계속해서 있었던 만큼 포항은 다시 한번 또 준비를 갖춰서 대전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키는 현재와 미래 누가 앞설까로 잡았습니다. 대전의 주민규 그리고 포항의 이호재는 현재 국가대표의 스트라이커, 차기 국가대표의 스트라이커로 각각 불리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양 팀에서는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전 스트라이커로 이번 시즌에는 보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하면서 본인이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과 포항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5월 27일 화요일 19시 30분 대구 IM뱅크 파크에서 벌어지는 대구FC와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대구F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순위 1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올해 처음으로 10번째 패배를 기록한 팀이 대구가 됐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리그 내에서 가장 빨리 10번째 패배를 기록한 대구FC의 상황은 올해 대구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올해 초에만 해도 또 대구가 이제 살아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 참 축구는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발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어떤 팀이든 마냥 죽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감독을 선임하고 그 감독을 기반으로 해서 팀 재편을 빠르게 해낸다면 대구FC는 한 번 더 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정우재, 김진혁, 이용래, 세징야 이 베테랑 선수들이 빠져 있고 바로 직전 경기에서 박대훈 선수도 약간의 부상을 당하면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대구FC는 어떻게든 좀 더 경기를 잡아내겠다, 승점을 가져오겠다라는 마인드로 경기를 계속해서 치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정을 떠나는 전북현대 보겠습니다. 전북현대 현재 순위 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너무 아쉬운 무승부입니다. 사실 득점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또 무득점 경기를 펼치게 됐는데요.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꼼파뇨가 돌아오면서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이 양쪽의 이선 선수들이 꼼파뇨 효과를 함께 보면서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꼼파뇨 선수가 빠지자마자 또 이렇게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대구의 흐름을 보면 다시 한번 득점의 시간이 찾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꼼파뇨 선수가 없을 때의 모습도 괜찮아야 하는 만큼 전북 현대모터스의 선수들 그리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티아고 선수까지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콤파니 없을 때도 전북이 충분히 강한 팀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콤파니 선수가 언제 돌아올지는 다소 불확실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북 현대모터스는 대구를 상대로 꼭 증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깊은 인상을 남길 기회로 잡았습니다. 정재상 그리고 티아고 선수는 아직 올해 아주 눈에 띄는 활약을 많이 보여주는 못한 선수들인데요. 정재상 같은 경우에는 에드가 선수가 올바르게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티아고는 콤파뉴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에 본인들의 능력을 증명을 해줘야 앞으로의 시즌에서도 본인들의 기회가 더 주어질 만큼 이번 경기에서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이번 경기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전북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19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김천 상무와 앱서울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팀 김천 상무를 보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순위는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휴가를 얼마나 나갈지의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김천 이 휴가 혹은 저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아마 결국은 또 라인업을 까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 명단을 또 보고 해야 이제 어떤 선수가 휴가를 갔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측면 수비나 뭐 미들진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기반으로 깔고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거뒀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후반 집중력 문제가 없지 않았던 김천 상무인데 결국은 또 짧은 시간에 내리 3골을 허용하면서 김천 상무가 아마 이 경기 한 후반 20분까지는 질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김천이 또 내리세골을 허용하면서 졌다는 건 최근 김천 상무의 집중력이나 이런 것이 다시 한번 또 재고할 만한 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부상 없고 진 게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휴가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김천입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뼈아픈 실수입니다. 오랜만에 또 강현무 선수가 실책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전에 보면 강현무 선수가 실책이 아예 없다 이런 선수까지는 아니었죠. 강현무 선수 서울 온 다음에는 실수가 많이 없어서 꽤나 또 안정성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물론 이 실책 하나로 그런 이야기가 없어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랜만에 좀 여유를 너무 갖고 있었던 나머지 그것으로부터 실책이 나왔고 뭐 실책이라기보다는 실책성 플레이가 나왔고 그러면서 승점을 서울이 드랍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갈 길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승점을 드랍했다는 건 서울에게 굉장히 또 아쉬운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요한 건 루카스 선수가 득점을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둑스와 달리 어떻게든 루카스는 좀 살려줘야 되는 선수고요. 득점이라는 것이 뭐 그 과정이 어떠했든 결과로서의 득점은 늘 공격수의 길을 살리기 좋은 부분이라는 점에서 뭐 루카스 선수의 득점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 현재 기성용, 이승모, 윌리안 선수의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그래도 좀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중점에 두고 김천 원정을 떠나야 할 서울입니다. 지난 경기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보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포메이션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누가 더 뛰어난 10번인가에서 찾았습니다. 김천의 이동경, 서울의 링가드는 각 팀의 2선 중앙 미드필더로서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뛰어난지를 가리기 위해 이번 경기의 두 선수는 열심히 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대표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선수인 이동경, 그리고 영국 국가대표로 또 굉장히 높은 무대까지 밟았던 링가드, 과연 어떤 선수가 본인이 더 뛰어난 10번임을 증명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서울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5월 28일 수요일 19시 30분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벌어지는 강원FC와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강원FC 보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극적이었던 경기 승리입니다. 사실 경기력 자체는 밀렸던 면이 없지 않게 있는 강원이었지만 결국 중요한 건 특히 시즌을 돌아봤을 때 중요한 건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강원의 경우 이번 승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득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을 다룰 때마다 제가 득점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하고요.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난 경기 뭐 이광현 선수의 활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선수의 활약이 나쁘지만은 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또 우리 감독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교호 감독이 또 괜찮은 게임 모델을 어느 정도 기반에 두고 있는 만큼 득점력만 해결이 된다면 또 그 플랜 A를 잘 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현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강윤구, 강준혁 선수 제외하면 아주 큰 부상자는 딱히 없는 현재 강원의 상황입니다. 이어서 FC 안양 보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는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6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4월과 5월의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진 안양인데요. 안양은 5월의 마무리를 잘 해내야만 6월을 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양이 여름에 쉽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기 때문에 안양은 그 여름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5월 마무리를 좀 더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아쉽게 보고 있는 건 측면 플레이 부분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안양의 보강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조금 더 위협적인 공격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이 김동진 선수가 하루빨리 좀 복귀를 해줘야 안양이 측면 플레이도 조금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형적인 왼발 풀백 내지는 윙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안양이 다소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은 강원을 꼭 잡아서 현재 순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포메이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의 키플레이어, 저는 수비 안정성을 골자로 해서 찾아봤는데요. 강원은 강투지, 그리고 안양에서는 이창용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양팀 수비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최근에 이 두 팀의 수비력이 아주 좋지는 않은 만큼 또 이 두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선수가 중심을 잘 잡고 무실점으로 팀을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안양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19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광주FC와 울산 HD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보겠습니다. 홈팀 광주FC는 현재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퐁당퐁당 득점력입니다. 경기력 자체는 여전히 좋았던 광주이지만 득점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이 퐁당퐁당으로의 경기가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1대0으로 경기를 잡았다면 바로 직전 경기였던 강원과의 경기는 1대0으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정효의 도전 골든벨입니다. 이번 지금 배경에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숫자 많이 433 이렇게 이정효 감독이 다양한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정답판을 들어 올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상징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일이 생긴 건 단순히 구장 내에서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아직 이정효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온전히 다 나오지는 못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다른 팀들 말씀드리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득점이 정말 중요해요. 경기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기기 위해선 또 득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수가 이정효 감독의 저 정답판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아마 그 정답을 찾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 답을 외쳐야 할 수밖에 없는 이정효 감독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소 중요한 선수들이 좀 많이 어느 정도 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주는 다소 불안한 뎁스를 가지고 울산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원정팀 울산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안 나오는 클린시트입니다. 100번째 클린시트를 앞두고 있는 조현우는 울산이 계속해서 뒷공간을 털리면서 결국 아직 100번째 클린시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현우 선수의 선방 능력은 너무나 잘 증명이 되어 있고 특히 뒷공간에 털려서 실점하는 그러한 경우 혹은 수비진이 집중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실점의 경우를 제외하면 조현우 선수는 팀에게 엄청나게 많은 승점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울산의 수비진들, 중원 그리고 감독까지 조현우 선수를 위해 좀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결국은 이겨야 된다는 걸 바로 직전 경기에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사실 매번 비슷한 실점 장면이 나오고 아쉬운 공격 과정이 나오고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3대2라는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들에서 울산을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5월에 또 무패를 유지하면서 결국 축구는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뭐라 해야 될까요? 실점 장면도 비슷해지고 공격 장면도 계속해서 아쉬우면 울산이라는 팀이 5월에는 잘하겠지만 이어서는 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울산은 이런 부분에서는 게임 플랜을 꼭 바꾸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경기력이 최근에는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윤종규 선수를 제외하고 딱히 특출난 부상은 없고 징계도 해당 사항 없는 울산입니다만 광주 원정을 떠나서 이번 경기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포메이션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의 키 저는 어린 윙어들의 맞대결로 잡았습니다. 사실 광주의 오후성은 후반에 주로 나오고 울산의 윤재석은 전반에 주로 나온다는 점을 봤을 때 이 두 선수가 함께 피치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각 선수들이 본인이 뛰는 시간에 맞춰서 얼마나 많은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의 향방이 또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빛나는 선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주와 울산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6라운드 프리뷰 진행해봤습니다. 경기 간격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경기가 타이트하게 있을수록 선수들 부상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선수들이 경기를 많이 뛰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당연하게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수들이 꼭 부상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